최근 청주의 한 카페에서 벌어진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간의 고소 고발 사건으로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오늘은 서로의 잘잘못을 떠나서 아르바이트생이 노동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은진 노무사와 함께하죠. 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아르바이트생은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입니다. 현재 2024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단시간 노동자가 239만 4천 명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고요. 아르바이트생들도 이제 권리를 보호하고 또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노동 현장에서 챙겨야 하는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자도 사용자도 반드시 챙겨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라든지 임금 명세서라든지, 그리고 18세 미만 청소년이라면 친권자 동의서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서류들을 사용자나 노동자 둘 다 갖추셔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꼭 짚어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이 좀 있다라고 들었는데, 아르바이트생들도 이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을 해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말은 사실 법적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1시간만 일하더라도 사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근로계약서라는 게 업장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고용주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 또 우리가 챙겨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반드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근로장소, 업무 내용, 그리고 우리가 쉬어야 되는 휴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임금의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등이 반드시 명시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로 뽑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 경우에는 계약 기간, 그리고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야 됩니다. 예. 이 만약에 원래 이제 계약상 이제 10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또 일을 하다가 보면은 또 많아지고 하면은 또 이제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때 뭐 이제 연장 근로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일하게 돼서 주휴 수당이라든 건지 이런 것들도 아르바이트생들도 다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사장님과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몰려서 3시까지 일을 했어요. 예. 그렇다면 이제 1시간을 추가적으로 더한 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1시간을 연장 근로로 봐야 되고, 이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의 1.5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다만 이 연장 근로 수당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돼요. 즉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1시간 곱하기 1.5배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시간분만, 연장근로 1시간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주휴수당도 말씀하셨는데, 주휴수당 같은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을 하고, 예. 그리고 3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인 것, 두 번째 사장님이랑 계약한 날, 근로하기로 한 날을 개근할 것, 그리고 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상 존속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3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점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홀서빙으로 아르바이트 채용이 됐는데 주방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점주 입장에서는 큰 생각 없이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이게 부당하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네.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 노동 내용은 사업 범위 내에서는 사업주한테 상당한 업무 재량권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만약 서빙을 하던 도중에 주방이 바쁘다라고 한다면 사업주는 주방 가서 좀 업무 지시를 해라라고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예. 이제 업무와 무관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지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장님이 이제 나는 홀서빙으로 채용이 됐는데 갑자기 업무와 무관하게 사장님의 운전기사 일을 한다거나, 예. 사장님이 대학원을 다니는데 갑자기 자기 개인 과제를 시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부당한 지시로 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뭐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 해고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또 임금 문제도 같이 조금 있다
하다라고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네, 보통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해고 예고는 해야 되거든요. 해고 예고라는 거는 30일 전에 이제 너 언제 해고될 거야라는 통보입니다. 만약에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안 하게 되면은 30일분에 이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돼요. 그래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한 경우에 해고에 대한 입증 방법이 필요합니다. 통상 이제 사업주가 구두로 해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증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이제 해고당한 직후에 사업주한테 문자 메시지나 전화 통화를 통해서 나 근로하고 싶습니다. 나는 좀 해고당한 게 억울합니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하거나 해서 입증 직접요? 방법을 예. 좀 확보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고용노동부를 통해 이제 진정 제기를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종이에 써서 줘야 돼요. 종이에? 네, 서면 통보라고 하거든요. 예. 이 서면 통보라는 정당성 요건을 꼭 갖추셔야 되고 그리고 해고도 사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해야 됩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면 통보와 정당성을 다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부당 해고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런 부당한 해고로 자기가 느낀다면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폭언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아르바이트생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예. 사업주의 폭언이나 폭행 등은 이제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능합니다. 예. 이제 그래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은 사업주의 행위들이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거든요. 이러한 행위들을 이제 직장 동료 진술들을 통해서 진술 내용을 녹취하시던가 확보를 잘 하신 다음에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의 이 권리 구제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 성인이 된 이후에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이제 많은데 요즘 보면은 이제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일할 수 있는 이 업장도 좀 제한적일 것 같고 부모님의 동의도 필요한 거겠죠. 맞습니다. 이제 18세 미만 청소년은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숙박업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고압을 요구하는 위험 요소 작업들에 대해서 취업이 제한됩니다. 예. 네, 특히 이제 PC방이 좀 의외긴 한데 PC방 같은 경우에 취업 제한 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그래서 이런 야간 근로를 하려면 청소년의 요청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해서 거의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18세 미만 청소년을 당연히 사용할 때는 어떤 사업장이든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평소에 노동자가 스스로 챙겨야 될 것들을 챙기고 또 중요한 것들 좀 남겨두고 메모하고 맞습니다. 기록하고 네. 이런 것들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법적 분쟁 발생 시에는 근로자 스스로가 입증해야 되는 서류가 많아요. 이제 근로계약서는 그 법적 분쟁의 기반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서류입니다. 예.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하시고 이제 출퇴근 일지, 임금 명세서 그리고 사업주가 만약에 폭언이나 괴롭힘을 했을 때 그 녹취록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스스로 잘 보관하고 본인을 잘 지킬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이제 모두가 행복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영업주분들도 좀 지켜야 할 것은 꼭 지켜야 되겠죠? 맞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를 사전적으로 반드시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거든요. 예.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단순하게 우리 회사가 몇 명이 채용돼 있나라고 확인도 가능하지만 이제 하루에 근로자 수가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변동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문가의 또 꼭 자문을 받아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작성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거, 임금명세서 작성,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거, 그리고 또 퇴직금이 나가는 거, 그리고 해고 예고와 같은 이 문제는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예. 요거를 철저히 확인하시고 아르바이트를 사용하시는 게 예.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가장 궁금한 게 이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도움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어떤 기관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이제 고용노동부 민원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어서 예. 고용노동부 찾아가서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거나 이제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시간은 아니지만 상주하는 노무사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그 상주하는 노무사한테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저와 같은 이제 동네 주변에 있는 노무사들을 찾아가서 예. 예, 상담과 권리구제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법은 항상 이제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법으로 해결하기 이전, 사업주가 법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이제 서로 소통해서 원만한 합의점, 원만한 권리 이행, 권리 의무 이행을 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이 저는 노사관계에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아르바이트도 우리의 소중한 인력이고요. 서로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킬 때 보람 있고 행복한 일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챙겨본 것들, 알아본 것들 확인하셔서 부당한 일 당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무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수 씨 고맙습니다.